그 이번에 신형 산타페 타보면은 저RPM에서의 출력이 굉장히 많이 답답해진 느낌이거든요. 원래 하이브리드라고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에 뭔가 오면서 모터 출력이 늘어났다라고는 하지만 연비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출력을 더 눌러놓은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답답한 느낌이 나서 이거 하이브리드가 퇴보한 거 아니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소렌토랑 비교를 한다면 사실 더더욱이나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자, 보세요. 뭐야? 너도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인입니다. 저는 원래 이 디자인만 바뀐 페이스리프트는 다시 리뷰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차 리뷰 왜 다시 하냐, 사실 디자인만 바뀐 줄 알았더니 공차 중량을 보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던 상황에 또 마침 시청자분께서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왜 리뷰 안 해요? 라고 또 연락을 주셔서 또 감사하게도 차량을 보내주시기로 해서 이렇게 좀 차를 타보고 있는데, 이번에 뭐 연비 테스트도 하고 이것저것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차 받고 나서 한 1000km 정도 탔는데, 그래서 1000km 정도 타보니까 페이스리프트 전 버전과 대비했을 때 차가 바뀐 게 있냐? 라고 한다면 바뀐 게 있다 라는 것부터 오늘 좀 못을 받고 하나하나, 전 또 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타고 다닌 오너였거든요. 하이브리드 모델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 모델의 느낌이 굉장히 좀 몸에 잘 각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 타면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정숙성입니다. 야, 그래봤자 같은 소렌토에 그냥 페이스리프트 된 것 뿐인데 정숙성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정말 정숙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정숙성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게 또 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타이어 소음 있죠, 로드 노이즈. 그 로드 노이즈랑 지금 이렇게 터널을 달리고 있을 때 유독 더 심하게 느낄 수 있는 그냥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행 사운드들, 우리가 저렇게 터널을 달리게 되면은 내 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로 터널을 달릴 때 터널 안에서는 타이어가 바닥을 구르는 그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이 바닥을 통해서 터널 벽을 통해서 터널 천장을 통해서 이렇게 울리거든요. 그래서 MVH 성능이 안 좋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터널 안에서 외부 소음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는데, 밖에 차가 돌아다니는 그냥 이런 사운드들, 여기에 추가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들어오는 풍절음까지, 그냥 전체적으로 차량의 방음이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 기준에서 이거는 굉장히 좀 놀라운 거는, 이 차는 페이스리프트 버전이잖아요. 페이스리프트 때 뭐 디자인 껍데기 이렇게 밖에서 보이는 뭐 이런 뭐 인포테인먼트 사항의 이런 좀 뭐 소소한 기능들, 이런 거 바꿔가지고 상품성 강화됐다라고 그런 거 강조하기에 바쁘지, 사실 이렇게 실질적인 NVH 쪽에 더 신경을 써준다라거나 하는 거는 사실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자, 물론 변수는 있어요. 제가 전에 탔던 페이스리프트 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휠이 18인치가 아니라 19인치였어요. 그리고 2열에는 이중접합 차암글라스가 들어가진 않았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는 정도의 정숙성이에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1년 반을 그렇게 같이 타고 다녔고, 자기가 운전도 계속 하고 다녔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전기차를 타고 있으면서 이 차를 타더니 와, 이 차 왜 이렇게 조용해? 라는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방음이 전체적으로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이 실내가 되게 이렇게 고요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페이스리프트 전 버전에서는 못 느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확실히 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것도 좀 놀라운데, 원래 하이브리드 엔진들은 엔진 시동 사운드가 이렇게 조용하지가 않아요. 시끄러워요, 엔진들이. 그나마 현대기아는 그리고 좀 나은 거고, 도요타 하이브리드 엔진들 진짜 아침에 냉간시에 시동 걸리거나 아니면은 그 충전을 위해서 아이들 살짝 좀 높여가지고 RPM 살짝 높여서 시동 걸려 있을 때, 아니면은 세로 밟았을 때, 이때 진짜 정말 개시끄럽거든요. 프리우스 같은 거 타봐, 진짜 난리나. 엔진이 내 옆에 타 있는 것 같아, 진짜로. 아무튼 그래서 도요타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 현대기아 하이브리드들도 마찬가지. 요즘은 그 엔진 개입될 때 이질감은 이제 거의 뭐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보아도 되기 때문에, 엔진이 지금 켜졌구나 안 켜졌구나를 스티어링 휠에 들어오는 엔진의 진동 혹은 귀로 들리는 엔진의 시동 사운드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조용한 거에 비해서 엔진이 유난히 시끄러우니까. 자, 그런데 그냥 딱 비교해서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 엔진 시동 사운드가 거의 현대차 타다가 제네시스급 탄 정도 수준으로 많이 절제되어서 안 들어와요. 굉장히 신기해요. 제가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리뷰하면서 이런 말씀을 실제로 드렸어요. 야, 내가 2.5 터보 타보면서는 그래도 하이브리드는 괜찮겠지 하고 하이브리드를 타봤는데 하이브리드에서도 너무 실망이다. 이거 MVH가 왜 이러냐. 엔진 사운드가 실내로 너무 많이 들어오고 너무 이거는 소음 쪽으로는 너무 신경을 안 쓰고 만든 거 아니냐. 공명음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엔진 시동 딱 걸렸을 때 가뜩이나 시끄러운 하이브리드 엔진의 그 소리가 실내로 좀 되게 크게 많이 유입돼가지고 많이 거슬려서 그걸 영상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리뷰하면서. 자, 그런데 소렌토 같은 경우는 요 페이스리프트 전 버전의 엔진 시동 사운드를 제가 알잖아요. 이렇게까지 중간에 두터운 벽 하나가 있는 느낌이 아니야. 걔도 그냥 가벽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지금 그 벽이 거의 철근 콘크리트로 바뀐 느낌이에요. 요 비슷한 느낌이 또 뭐가 있냐면은 시에나 하이브리드 탈 때 그 엔진 시동 사운드 들어오는 거를 그 느낌을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 알파드를 딱 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급의 차이가 확 나거든요. 알파드는 확실히 엔진이 확 들어왔을 때 냉간시건 충전을 위해서 RPM을 높여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건 간에 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분명히 더 멀게 느껴지거든요. 얘가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그 정도까지의 느낌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NVH 쪽 정숙성 관련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공차 중량이 페이스리프트 전에 비해서 40kg가 늘었어요. 도대체가 이 40kg가 어디에 가가지고 어떻게 쓰여져서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는 내가 못 찾았는데 왠지 진짜로 왠지 이 NVH 쪽으로도 좀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어떤 특정 부분에는 뭐 모터도 바뀌었으니까 뭐 모터 바뀌면서 뭐 조금 무게가 늘어났을 수 있고 뭐 배터리 쪽에 뭔가를 더 뭐 추가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그쪽에 뭐가 무게가 40kg씩이나 늘어날 만한 게 뭐가 딱히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요 전 모델을 오랫동안 탔던 사람이 요걸 딱 탔을 때 너무 확 조용해진 느낌을 받아서 그것도 그냥 로드 노이즈만 억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외부 사운드만 좀 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 엔진 시동 사운드까지 이전 모델과도 다르고 지금 산타페랑도 다른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면 저는 분명히 MVH 쪽으로도 뭔가 좀 투자가 있지 않았나, 그 무게를 좀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엔진이 조용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데에는 제가 요 차 그 연비 테스트 하느라고 엔진 오일을 한번 갈았어요. 엔진 오일을 요거 지크탑 FS 0W20으로 갈았는데 모터라인몰에서 판매하는 건데 모터라인몰에서 판매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요 차에 넣어보고 연비가 얼마나 잘 뽑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넣고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엔진 오일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229.71, 229.72 최신 공식 승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 홈페이지 인증 목록에 이 모델이 뜬다는 거. 그리고 또 SK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급 베이스 오일, 유베이스 플러스, 유베이스 플러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PAO 20% 들어가 있고, 첨가제들 당연히 다 최고 사양으로 들어가 있고, 가장 연비에 좀 초점을 맞춘 하이브리드 엔진에 가장 특화될 수 있는 고급 엔진 오일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거 지금 첫 테스트 차량으로 지금 이렇게 라이브를 했던 건데, 막히는 길, 뭐 시내 주행, 고속도로, 국도, 막 종합으로 막 진짜 여러 가지 도로 상황에서 500km를 하루 동안 11시간 동안 라이브 키고 돌아다닌 결과 연비가 20.5 나왔어요. 심지어 날씨도 계속 영하권이었는데 히터도 틀고 다녔는데 그래서 진짜 정말 연비 미치게 나오는 엔진 오일을 우리가 이제 파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께 요참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두 분씩 다 좀 사세요. 구매하셔서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연비에 좀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를 저한테 좀 피드백을 주세요. 구매 후기로 올려주셔도 좋고 뭐 어떤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조만간 이 엔진 오일을 가지고 또 재밌는 테스트들을 좀 더 해볼 건데, 자, 그 영상들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의 피드백까지 받아서 한 번 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고, 아래 링크 있습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셔서 사용을 한번 해봐 주시고,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제가 광고를 드리려고 드린 게 아니라 이 엔진의 정숙성이 꼭 이 엔진 오일을 교환해가지고 이렇게 정숙성이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 물론 이 엔진 오일이 정말 하이스펙이기는 하지만 저는 오일을 갈기 전에도 차를 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미 사실 너무 조용해가지고 놀랬기 때문에 설령 오일을 새 걸로 갈아가지고 더 조용해진 게 있다 하더라도 그냥 순정 오일 들어간 그 상태에서도 충분히 저는 이 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조용하다라고 느꼈다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산타페랑 동일한 아쉬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산타페 하이브리드 리뷰를 하면서 이 저속에서의 가속력이 너무 답답해졌다고, 너무 이거는 좀 퇴보한 느낌 아니냐고 막 뭐라고 했는데, 그때 그 퇴보한 느낌 아니냐고 말씀을 드린 그 기준으로 삼았던 게 제가 타고 다니던 요 전 모델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소렌토 하이브리드거든요. 왜냐하면 1년 반 동안 맨날 그 신호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밟고 다녔던 그 느낌이 있는데, 딱 밟았을 때 초반에 경쾌하게 쭉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간다라는 그 느낌이 몸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그 느낌이 없어졌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막 퇴보했다라고 하면서 막 욕을 했는데, 얘를 딱 탔더니 얘도 똑같아졌다. 그리고 이 답답해진 느낌이 저속에서 답답해진 느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운전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고 봐요. 만약에 이게 막 100km 이상, 뭐 150km 이상에서의 가속력이 뭐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야, 그 이 차가 타고 무슨 150을 뭐 언제 밟을 일 있다고, 사실 뭐 그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사실 150에 리밋을 걸어도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산타페도 마찬가지고 지금 얘도 그렇고, 그냥 이게 저속에서 출발하거나 그럴 때 지금 답답해진 느낌이거든요. 자, 지금도 출발. 네, 이게 처음에 모터를 확 갖다 붙여가지고 출력을 빡 주고 엔진도 좀 빡 갖다 붙이고, 그래서 진짜 하이브리드 차인데도 이게 초반에 굉장히 좀 경쾌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산타페랑 얘랑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산타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에코 모드잖아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딱히 다른 게 없어. 스포츠 모드에서도 물론 에코 모드보다 조금 나아진 느낌은 있지만, 이 전 모델과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모터가 한번 좀 이렇게 뜸을 훅 들이고서 출력을 좀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느낌상으로는 이게 모터 출력이 늘었잖아요. 모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터가 바뀐 게 출력을 더 주기 위해서 바꾼 게 아니라, 이 연비 운행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도로를 다닐 때 이 모터가 사용하는 전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 스탯으로 맞추기 위해서 출력이 오른 거지, 뭐 더 경쾌하게 차를 나가게 한다거나 더 뭐 출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터가 바뀐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산타페 때는 제가 못 느꼈던 게 여기서 지금 느껴지는 게 하나가 더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요거를 살짝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자,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자,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이 있죠. 그리고 모터가 있고, 그 다음 미션이 있어요. 그리고 모터와 엔진 사이에 엔진의 출력을 모터 쪽으로 줄지 말지, 끊었다 뗐다를 해줄 수 있는 클러치가 들어가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니까 먼저 모터로 구동해가지고 출발을 해요. 자, 그럼 엔진이 붙었어. 엔진은 이제 막 붙었잖아. 엔진은 이제 막 붙어가지고 아직 속도가 다 안 올라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슬립이 일어나겠죠? 밀리겠죠? 밀리면서 클러치의 내구성이 안 좋아지겠죠? 클러치가 계속 달겠죠? 클러치가 계속 소모가 되고, 결국에 클러치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울컥거림이 생기게 되고, 엔진이 붙었을 때 꿀렁거림도 생기게 되고, 그 옛날에 타던 그 막 소나타 막 구형 하이브리드 막 이런 애들처럼 막 언덕에서 막 밟았는데 차 뒤로 막 밀리고 막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현대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어떤 로직을 추가해서 사용을 하냐, 엔진이 켜졌을 때 이 모터 있잖아요. 모터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모터가 엔진이 켜지고 났을 때 둘이 붙기 전에 순간적으로 모터의 힘으로 이 둘의 회전차를 보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EV 모드인데, EV 모드에서 밟아서 엔진이 켜져서 붙는데 이렇게까지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진짜 손으로 정말 예민하게 느끼거나 귀로 엔진이 켜졌구나라는 소리를 귀로 듣기 전에는 실내로는 아예 그 어떤 충격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 수준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진짜로 아래 여기 EV가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이제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봐봐, 지금도 EV 모드에서 진짜 나 정말 진짜로 나 방금 엔진 붙은 거 몰랐어. 엔진 RPM이 좀 오르고 나서 왕 하길래 딱 보니까 그때 EV가 꺼져 있네. 자, 그리고 살짝 언덕길인데 EV 모드에서 갑자기 프럭셀. 이때도 못 느끼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좋아졌는데, 자, 방금 말씀드리던 걸로 다시 좀 돌아와서, 현대기아는 이렇게 모터로만 가다가 엔진이 개입됐을 때 모터의 힘을 이용해서 이 엔진과 모터가 돌고 있는 회전차를 순간적으로 보정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딱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빨리 붙기도 하지만 부드럽게 붙을 수도 있는 거지. 요거를 아마 DM8 소나타 하이브리드 때부터 쓰기 시작했을 텐데, 현대가 왠지 이번에 이건 추정입니다. 모터가 바뀌면서 모터 출력이 올라가면서 이 엔진과 회전차를 보정해서 이 둘을 부드럽게 갖다 붙이는
능력 또한 굉장히 좀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전 모델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지 NVH가 좋아졌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부드러워질 수는 없어요. 이거는 단지 NVH적인 거를 떠나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상의 분명한 무언가 업데이트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어떤 업데이트였을까 추정을 해봤을 때 저 모터가 조금 바뀐 게 저는 의심이 된다. 저것 때문에 지금 엔진이 붙는 이질감도 이렇게까지 부드러워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여전히 출발할 때 답답해진 느낌은 좀 아쉽기는 해요. 모르겠어요. 페이스리프트 전 소렌토 저는 문제가 없었는데, 혹시 뭐 차주분들 중에 요 페리 전 소렌토 타시면서 이 하이브리드 클러치 쪽에 좀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이 혹시 많은가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좀 이해가 되는 포인트기도 해. 초반에 모터 출력을 최대한 좀 죽여놓은 다음에 엔진이 붙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드는 거지. 로직도 아무리 업그레이드를 하기는 했지만 초반에 모터 출력을 죽여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클러치의 내구성 또한 뭐 올라갔을 테니까. 아무튼 그런 좀 추정을 해보고, 와, 이거 진짜 이 붙는 느낌은 이제 못 느껴요. 이거 절대 못 느껴요. 이거 진짜 귀만 막아놓은 상태에서 너 지금 엔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판단해봐. 엔진 들어오는 시점 눈치채면 알려줘 하면 이거 몰라. 이거 다 못 맞춰 이거. 아무튼 그래서 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관련해서는 좀 이제 아쉬운 점도 있고, 좀 놀라운 점도 있다. 자, 승차감이 뭔가 좀 개선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게 요전 모델은 이제 휠 타이어가 19인치였잖아요. 이번에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모르겠어요. 공인연비에 좀 여유가 있어 보였는데 굳이 이거를 18인치로 이렇게 묶은 이유가 뭘까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 친환경 혜택 받을 수 있는 연비가 있고 2차의 연비가 있으면 그 둘의 갭이 어느 정도 있단 얘기죠. 근데 몰라, 예전에 한번 이거 까딱 잘 못 맞춰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 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혹시 또 뭐 이번에도 또 집에 갈까봐 좀 보수적으로 세팅을 한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지금 타이어가 한 인치가 작아졌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주는 승차감의 차이 그냥 그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페리 전과 비교했을 때 승차감 변화의 차이는 사실 잘 모르겠다. 다만 이제 현재 시점 기준에서 산타페가 새로 나왔으니까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 전반적으로 어떠냐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확실히 산타페가 부드러워요. 확실히 부드러워요. 산타페가 이런 자잘한 요철들 있죠. 완전 진짜 자자자자자 그냥 정말 그냥 우리가 이 도로가 너무 좀 지저분하다, 도로가 더럽다, 그리고 뭐 맨홀 정도 밟는 그 정도의 요철들, 그 정도의 잔요철들도 산타페가 훨씬 부드러워요. 그냥 요런 더덩더덩, 그래서 이것도 맨홀 더덩더덩 뭐 요런 것들, 요런 거 다닐 때 확실히 산타페가 더 부드럽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소렌토에 그러면 이 잔요철의 느낌이 안 좋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요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간 요 녀석의 승차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잔요철들이 다 느껴지긴 느껴지고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게 진짜 막 너무 막 싸게 막 타당타당 하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울리면서 치고 올라오는 느낌은 아니고 나름 굉장히 묵직하게 올라와요. 그리고 방지턱 같은 경우는 잠깐만, 들어가 있어. 자, 한 번 더. 확실히 방지턱을 지날 때도 산타페랑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끝에 이 받아내주는 터치가 좀 터프해요. 확실히 굉장히 하드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제 기준에서는 요거 또한 이렇게 뭐 불쾌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쫀쫀하게 잡아주면서도 높은 방지턱을 좀 빠르게 지나거나 했을 때 그 버텨내는 한계치가 또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은 좀 높은 급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S클래스나 7시리즈냐의 차이인 것 같아서, 얘도 어쨌든 나쁘지 않다라는 거, 승차감은. 근데 이 승차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번에 라이브 할 때 누가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이 소렌토가 뒷자리에서 멀미가 좀 심하다고, 뭐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시던데,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1년 반을 저도 탔잖아요. 저는 이 차가 그렇게 멀미가 나는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멀미라는 건 단지 딱딱하다고 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이
좀 이 불쾌한 움직임들이 계속 나왔을 때 그때 멀미를 하는 건데, 제 기준에서 얘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멀미 관련된 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만약에 탑승자들이 계속 멀미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이 현대기아 차량들의 이 전자식 브레이크의 이 낭창낭창함이 오히려 이 멀미 유발 요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기아 전자식 브레이크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 끝에 가서 네, 차를 부드럽게 멈춰 세우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아무리 숙달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이 차에 익숙해진다 하더라도 돌발 상황 생기거나 조금이라도 별 생각 없이 멈춘다라고 하면은 끝에 와서 여지없이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어요. 사람 머리가 앞으로 훅 쏠리면서 멈추는 모션이 좀 많이 나오죠. 이건 어쩔 수 없어. 이 브레이크라는 게 이게 밟으면 밟을수록 좀 뻑뻑해지면서 이 담력이 느껴져야 이게 부드러운 브레이킹이 되는데, 얘네 전자식 브레이크는 이제 그 정도 퀄리티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멀미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소렌토 문제가 아니라 이 전자식 브레이크로 인한 브레이크 밟을 때 꼭 끝에 멈출 때뿐만 아니더라도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발이 조금만 들어가도 너무 또 빡 하고 잡혀버리니까, 그런 문제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보고, 아니면은 이게 하이브리드들도 요즘에 회생제동 컨트롤 해가지고 막 또 이걸로 또 뭐 회생제동 빡세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걸로 해가지고 뭐 얼마 아낀다고. 저희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크루즈 키고 막히는 길 다니고 뭐 하고 그냥 편하게 500km를 11시간을 막 영하의 날씨에 타고 다니는데, 엔진오일 딱 좋은 거 넣으니까 연비 20.5 딱 찍히잖아요. 여기서 뭘 더 아끼려고 무슨 멀미를 감수해가면서 무슨 막 회생제동을 무슨 뭐 오토로 해놓고 다니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다니시고, 애초에 차간거리를 좀 잘 벌리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브레이크 밟을 일도 안 생길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운전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러면 진짜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병희 형한테 배운 겁니다. 병희 형이 그 연비왕 대회 나가가지고 맨날 1등하고 그러길래, 형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브레이크 밟을 일을 만들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라는 건가. 자, 뭐 그렇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냥 디자인만 바뀐 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기아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차에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확실히 기아에서 진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주력 차종이기도 하고 그만큼 뭐 중요한 차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또 많은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거를 보니까, 또 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아가 좋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오일 증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던데, 리콜 하지 않을까요? 자,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연비 20.5 정도 찍을 수 있다는 걸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산타페로는 사실 연비 테스트를 그렇게 딱 빡세게 하지는 않아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산타페는 순정하고, 또 요 지그탑 FS 020 요거를 넣은 차랑 두 대를 동시에 붙여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어떨까.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비 테스트 좀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 아이디어 주시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모트라인 몰, 저희 몰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제발 단독으로 팔게 해달라고, 진짜 너무너무 좋은 스펙으로 꽉꽉 차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차에 넣었을 때 정숙성이나 연비 면에 있어서도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거를 제가 직접 좀 체감을 많이 한 엔진 오일이라서 저희 몰에서만 판매를 하기로 한 거고, 뭐 추후에 다른 테스트들, 그리고 SK M무브 연구소 가서 연구원분들께 이 엔진 오일에 대해서 좀 상세한 얘기를 또 좀 들어보는 그런 컨텐츠를 또 나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이런 차네요. 그냥 뭐 소렌토가 소렌토 했다.